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놓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그야말로 아슬아슬 강대강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되지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맞물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 효과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뤄진다는 라이브 오늘은 법조인 출신의 여야 중진들과 함께 검수완박 논란, 청문 전국, 그리고 성큼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오늘 주요 핵심 의제인 관계로요. 법조인 출신으로 각 정당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아직은 여당인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여당되는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검수완박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름 붙였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민주당이 그제 제출했죠. 먼저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검수완박이라고 돼 있죠.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 검찰청법 개정안 왼쪽 거죠. 검사는 수사를 불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는 6대 범죄, 그러니까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만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경찰로 수사권이 넘겨지게 됩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만 가능하고요. 경찰과 공수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라는 취지에서 검찰이 요구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경우는 밑에 보면 피의자 출석 요구와 체포 조사, 압수수색도 이제는 검찰이 아니고 경찰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호영 의원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죠? 저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향은 선진국도 같은 경향이고 장차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지금 시행된 지 1년쯤 됐는데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지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피해 구제가 재빨리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소위 이제 6대 중요 범죄 검찰이 하던 이 범죄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임 사건 이런 것들도 몽땅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로 이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서 검찰은 오로지 기소권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만여 명 되는 검찰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사 보완 요구도 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졸속하게 추진하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것은 범죄자만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 많은 서민들은 범죄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아주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반복되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보통 이 한번 집권하면 10년 가는데 이번에는 5년 만에 정권 교체된 것도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라든지 또는 임대차 보호법을 민심과 다르게 밀어붙여서 민심 위반이 왔던 것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또 그 대선 패배에서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일을 몇몇 강경파들 주장에 끌려가면서 하고 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자해에 거치면 좋은데 대한민국 자해로까지 가는 이런 일은 어느 단계에서 반드시 스톱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그건 뭐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네. 그 지금 조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사사법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렬을 하는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가 그 이렇게 엉켜 있고 특히 검찰이 과대 집중됨으로 인한 오남용을 그 폐해를 좀 시정하고자 수사는 경찰 그리고 기소 공수유지는 검찰 재판은 법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정렬하는 그 방향으로 예.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잘 이렇게 설계를 하고 방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정쟁화로 치닫고 있고 또 전국의 경제에 큰 원인을 제공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장동 건이든 등등의 지금 진행 중인 수사건이 걱정되신다면 그럼 뭐 경과 규정을 둬서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검찰이 계속 하도록 하고 나머지 향후의 수사에 대한 부분만 그건 조정하면 될 것이다. 그거는 충분히 이제 저희 민주당 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제안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좀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하면 좋은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던 조그만 공간이 남아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을 확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저것처럼 당내에서 좀 보완하고 시기를 좀 조절하자는 의견들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촉박하지만 저희 당은 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하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뭐 이제 시도조차 못하는 무산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극력 저지 절대 반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좀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인 어떤 것이 마련되면 저는 숨통이 다시 트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만 얘기 나오신 김에 그러면 방금 이상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형소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장동, 뭐 성남 FC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과 조항이랄지 부칙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냥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제 부칙 조항까지 다 들어 있는데 네. 거기에 즉시 추가로. 보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추가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뭐 됩니다. 논의해서 바꾸면 되죠. 아니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권이 22여일째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리가 이 지금 하려면요 무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회기를 계속 끊어서 해야 되는 네, 문제,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 있지만 네. 지금 벌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네.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패스트 트랙은 여야가 반반이 되도록 해서 충분한 법사위? 수기 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안건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당 소속 그 이었던 양향자 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양형자 의원을 거기에 넣어서 형식적으로 지금 하루 만에 끌고 하는 이런 무리수를 이 하려면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둬야 그러면 돼요. 제가 좀 말씀을 좀 예. 짧게 드리면 해주세요. 네. 이 논의가 요 근래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저희 17대 같이 시작할 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고 계속 중요한 의제로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예. 보면은 공수처, 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제 기억으로도 지금 한 10여 계속 년 이상 해왔던 된 것인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도로 하고.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주호영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법사위, 다음 주 본회의 지금 통과를 목표로 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 한번 좀 저희가 정리한 거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아놓고 있냐면 이번 주 후반에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시국회 일정을 2번, 3번으로 나눠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다음에 다음 주 후반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는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일정만 놓고 보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지금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안 교수님 이거 일정대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말씀드리는 건 당위론 말고 객관적인 예상.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면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강경파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예. 또 한동훈
검사장 지명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이제 기름을 부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일 텐데 글쎄요, 그 뭐 박병석 의장님은 또 의회주의자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시겠죠. 역사의 하나의 평가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출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출장을 갈 때 김상희 부의장에게 위임할 것이냐. 이것은 의회주의자로서 본인의 국회의장의 하나의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건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의회주의자의 정당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윤 당선인 측을 견제해야 될 건 의회주의자로서 어떤 가치와 과정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민주당이 브랜드를 계속 좋게 확장해 나가는 건데 예. 저렇게 강하게 그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민주당에게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권은희 안처럼 미국식으로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기소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렇게 절대적으로 분리한다? 저것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주의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설령 쪼개기로 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민주당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 지금 그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쪼개기 살라미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병진 교수께서는 의회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반박하는. 저희가 말씀. 이제 평상시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는 않겠죠.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네. 그냥 뼛속같이 검찰주의자고 네. 이제 정치인으로 바뀌어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그의 일성대로 통합과 협치대로 예.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에 대한 희망을 걸고 저희들도 좀 숨을 돌리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뭐 조각하는 거라든가 또는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 지명자를 지명하라든가 예. 이런 것 또는 용산 청와대 탱크탑용 집무실을 강행하는 거라든가 등등의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이건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면 도저히 협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칼을 일부라도 좀 제동 걸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저희 당한테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검찰주의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후 거부권에 막힐 거에 대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예. 반박해 주세요. 근데 참 이 답답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민변은 늘 민주당 측을 응원하던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민변조차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휘둘려 가는지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지금 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거대한 민심을 상대로 이 172석의 힘자랑을 하는 과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논의 자체, 이 국가의 수사권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있어 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면 어디에 수사권을 줄 것인지 중수청을 만들자, 국가수사청을 만들자 이런 기관을 완전히 제대로 정착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석 달간의 유예 기간 중에 논의를 하고 절대 정리를 그렇게 될 수가 하겠다는 없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소위 검수완박 관련된 법안을 낸 사람도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청을 만드는 걸 전제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그냥 사건을 떠넘겨주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준비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강행해버리면 이 나중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출범할 때까지는 모든 범죄가 다 사장되고 없어집니다. 황운하 의원이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증발을 한다고. 예, 사건이 없어져 버린다고. 아마 민주당의 속내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은 합니다만은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네. 아마 다칠 사람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 변통으로 명분은 이렇게 내세우지만은 이렇게 하고 나면 사건이 경찰로 떠넘겨지고 시간 끌다 보면 지나갈 것이다. 이런 계산 때문에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다 알아요. 그러면 좀 얘기할까요? 그
민변이 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민변의 종속기구도 아니고 그건 뭐 별개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같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대체로 정부 여당과 예. 뭐 민변의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좌지우지한다는 건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사를 하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검찰이 경과 규정을 둬서 계속 수행토록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데 충분히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고 석 그리고 경찰을 지금 이미 2년 전에 형사소송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완전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다가 절충안으로 과도기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고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경찰의 2대 다만 자치경찰과 조직과 기능을 분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안으로서 충분히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조직법안에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일요일 날 아침에 이 대담 포로에서 쟁점별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너무 대변하시느라고 제가 민주당 사람인데 평소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어려움 이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기관을 어떻게 석 달 만에 만들며 중수청 같은 거 만들면 수천억이 들어요. 청사 마련해야 되고 어떤 수사범위 어떻게 할지부터 지방청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황급하게 그러니까 야반도주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황급하게 이러려고 하는 게 다 보여요. 네네. 저 분야별로 지금 이 이슈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여론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요거는 리얼미터 조사인데 반대가 좀 더 많죠. 요게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실시가 된 조사인데 다른 조사에서 보면 찬성이 더 많은 조사도 일부 그 여론 조사 결과 나와 있는 게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제가 안병진 교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거는 조사 시점에 따라 가지고요. 조사 주체에 따라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찬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 을 계기로 해서 또 여론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동훈 검사장 지명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악수이고 윤 당선인이 추구하시는 국민통합 그리고 전 정부에서 좋은 건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수위 워크숍에서 밝혔던 기조가 벌써부터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이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보다도 어떤 측면은 자유주의, 헌정주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참 곤혹스러운 게 그 조국 내정했을 때도 지식인으로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로남불이란 브랜드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는 건 선진국의 이미지랑 맞지 않아요. 조국 이후에. 근데 조국 시즌 2가 지금 개시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 그랬죠? 성급하게 하지 말라. 몇 개월 만에. 이거는 안보의 문제도 얽혀 있다. 저도 그런 입장을 냈고요. 중수청 논의도 성급하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초현실적인 게 중수청 논의로 오자마자 민주당은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온 거고 그래서 당내에 용기 있는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이상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려 있어요. 이거는 조국 시즌 2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건 오랫동안 숙성된 거고 그리고 상대가 하는 거는 성급한 거고 우리가 이 문화를 없애야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성찰 내지는 좀 정리를 해볼까 싶은데 자 그러면 모두에도 잠깐 두 분의 중진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 논의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 해외 사례를 보면서 제가 판사 출신의 주호영 대표 변호사 출신의 이상민 위원장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외 한번 사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나라는 참고로 대륙법계 체계로 지금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법 체계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영미법계 체계로 되어 있는 미국,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수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이고요.
수사 기소권을 보유한 거는 중수청 모델인 SFO라는 기구가 있고 미국은 역시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고 중범죄의 경우에는 연방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가능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검찰이 자체 수사 인력도 갖고 있고 기소 공소권을 또 같이 행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라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대륙법 체계로 돼 있는 독일, 프랑스 가운데 거 보십시오.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이 나라들도 보면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지휘한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체 수사 인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 보면 검찰 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 수사관들이 있다는 게 또 하나 차이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일본인데 수사는 경찰이고요. 검찰은 보안 수사하고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데 도쿄지검 특수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부 검찰청에서만 직접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 좀 약간 비슷한 점이 발견이 된다는 거고 요거는 판사 출신의 주호영 전 대표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공소유지, 영장 청구권 다 들고 있는 검찰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 맞죠? 지금은 좀 달라졌죠. 네. 예전에 그랬습니다.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고 했죠. 네. 지금은 6대 중요 범죄만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금 경찰이 하는 넘어갔죠. 거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러면 지금은 국가적으로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서 6대 범죄들을 모두 경찰에 넘겨주면 예. 부패 척결 역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 경찰한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별도 수사 기구를 아니 만든다는 그건 거 지금 아니에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기 안 때문에 돼 있는 말이 안 상태고?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저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입법 실패에 의해서 똑같이 보듯이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오는데 임대차 3법처럼 공수처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똑같은 거에 반복에 불과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전혀 수사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제도에 의하면요. 검사는 보안 수사만 요구할 수 있지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속 사건을 경찰이 구속을 해 있다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보내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봐야 그 하루 이틀 안에 보안 수사가 되지 않은 채로 검찰은 또 보안 수사를 할 수 없는 채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주호영 대표께서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게 6대 범죄 수사권도 지금 검찰에서 떼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네. 경찰로 가는 게 아니고 특별 수사청이나 예. 중대 범죄 수사청이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아니겠어요? 않습니다. 지금 그 기능만 조정을 한다는 거지 주로 다루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검찰청에 기존의 검찰청의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와 수사관들은 네. 그 특별수사기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종래의 예방경찰 기능을 맡고 또 정보 기능 맡고 형사사법 기능을 맡고 있는 이 기능은 같이 섞여 있는데 공룡이 비대화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을 수사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고품질의 형사사법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전혀 기능에서 걱정할 게 없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논의해서 경과 규정을 두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가 독일 대륙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면 그 대표적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접 현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사 지휘만 하고 현장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수사관들 또는 수사 조직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특수부의 역할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예. 그럼 하나 더. 예. 이제 우리 대륙법계라고 하지만은 실제 경찰 검찰의 관계는 독일과 프랑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거의 약한 프랑스는 부패 지수가 높다고 돼 있고요. 연구 결과. 그래서 국가적으로 부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국가기관을 두서너 달 만에 만들 수 있다는 저런 발상 자체가 저게 잠깐만요. 저기 주 의원님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단정을 쉽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검사가 해야만 부패가 모두 게 척결되고 경찰이 하면 부패 지수가 높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아니, 위험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도 아닙니다. 마땅치도 않고. 국제적인 연구소에서 밝혀놓은 자료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나중에 토론 끝나고 관련된 쟁점 하나만 더 있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네, 요거 관련된 쟁점이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거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만 피해 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 사건 수사의 거의 98%, 99%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사건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합니까? 1% 정도의 문제가 6대 범죄는 1% 정도일 수가 그렇죠. 있죠. 네네네. 있는데 네. 지금 이 법에 의하면 네. 수사 보완만 요구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검찰이 조금이라도 수사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핑퐁만 되는 제 겁니다. 얘기는 경찰이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수사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경찰이 지금까지 했지만은 수사 지휘를 받으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90% 이상은 경찰이 하지만 수사 지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도 다 체크가 됐지만 이건 이제 완전히 경찰과 그마저도 검찰을 못하게 돼 일체 있기 관여를 못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실제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 뭐가 근거가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6대 범죄를 만약에 검찰의 소관상으로 뒀다가 경찰로 이관했을 경우에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예. 가상의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하시는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말씀에 제가 경찰에 말씀을 간다고 해서 그 드릴게요. 수사가 제대로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강정을 방산이라든지 지을 수가 없죠. 기업의 거대한 이 회계라든지 부패라든지 특히 수사 역량이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고 그럼 경험이나 이런 면에서 검찰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전문가들 있다는 가지고 해도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걸 갑자기 주면 그대로 황문화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사건이 잠깐만요. 없어져버리는 그러면 거라고. 아니 한 가지 저 오해 부분을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네.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제가 이제 미국 정치 전문가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네. 연방의 법무부의 지휘하에 연방의 검사와 그리고 지방 검사와 FBI가 선거 부정이라든지 금융 탈세라든지 직접 수사하나요? 직접 수사합니다. 그래 지금 트럼프의 재단 누가 수사하죠? 트럼프의 선거 불복 누가 수사하죠? 법무부에서 수사합니다. 그리고 지방 검찰청이 수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법무부 산하에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을 가진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민 관련된, 마약 관련된, 금융 관련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민주당의 가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는요, 견제와 균형이 헌정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네. 또 서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을 시민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 예. 이게 핵심인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대배심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좀 너무 들어간 것 같고요. 예, 네. 잠깐요.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좀 반박을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저희 모델이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각국의 사정이나 각 국민의 일반적 정의관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합하고 설계할 수 있는 건 그 나라의 입법 정책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나 전 세계 어디에도 검수완박한 나라는 없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왜 이래 무력화하려고 해요? 아니 그 아까 공수처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 가요? 검찰이 지금 검찰청법하고 형사법 개정안 이번에 지극히 보면 예외적으로 네. 자체 수사를 못하는 것만 하게 상호 하는 것이지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기 일반 때문에. 범죄에 관해서 검찰을 범죄. 완전히 수사 못하게 한 나라는 유일한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검찰의 그 수사 지휘권을 인정을 하면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수사는 1차 경찰이 하도록 하고 예.
다만 검찰은 수사지휘를 하면 서로 상호 견제가 되는데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지금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시켜버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예. 예.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알겠습니다. 뜻입니다. 자, 좀 논의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지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잡힌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 수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께 공언한 권력기관 2차 개혁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사고 우면하지 않고 반드시 4월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상민 의원께 질문 드려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이 법안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형사사법체계를 지금 보면 주호영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다 뺏어가는 라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는 유례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느냐. 제가 지난 사흘 전인가요? 방송에서 김종민 의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한 걸 보면 여소야대 구도를 깨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한 50명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과장된 얘기죠, 물론. 그러니까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이 아마 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게 되는 나름의 동력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제가 볼 뭐라고 때는 뭐 그건 좀 지나친가요? 말하자면 뭐 지나친 경계심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의원들이 뭐 그렇게 뭐 캥겨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수사권 조정,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킨다 이런 배경이 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꽤 오래 수기가 돼 왔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도 되어 있고 다만 사회적 공로나 공감대를 완전히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좀 더 반대 토론도 하고 충분히 좀 해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의 절박감이 있습니다. 절박감이 뭐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뼛속같이 검찰공화국이었고 예, 예. 그에 대한 우려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쪽 당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48대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자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좀 하고 본인이 일성으로 내걸었던 통합과 협치로 가면 저희들도 그런 경계심을 풀죠. 그런데 그걸 오히려 풀기보다는 오히려 강고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였습니다. 예, 예. 뭐 용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예, 예, 예. 일방 이전한다든가 또는 뭐 그 장관의 후보자들을 면면히 그 통합과 협치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물들로 내세웠다든가 또는 이번에 한동훈 예, 예. 법무장관 지명은 저희들이 반발할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예, 예. 예상 못했다면 봐볼 테고요. 알겠습니다. 했으면 너무 무모하게 하는 걸 보면 결국 싸우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주호영 대표께 질문 드려볼게요. 검찰이 좀 원인 제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이 다시 이게 떠오르는 것 가운데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가운데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항상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 기소권 남용, 수사권 남용, 뭐 수사권은 지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검찰의 선별적인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산자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대선 끝나자마자 하는 거랄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스스로 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울고 싶었는데 한동훈 지명까지 해버리니까 뺨을 그야말로 제대로 세게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이제 한동훈 지명 훨씬 전에 검수완박법을 추진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됐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 과도한 면이 있죠. 그런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라는 것까지 우리는 있어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소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런 점에 관해서 검찰이 국민을 더 의식해야 되는 점은 맞고요. 다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저는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권이 하도 수사를 못하게 눌러놓고 있으니까 수사를 못하다가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러는 거지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하는 건 아닙니다. 저 반대로 그렇게 아니, 보십니까? 저는 그 월성 원자력 사건이나 이런 수사를 얼마나 많이 못하도록 해왔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나 그랬던 오히려 이 정권이 검찰을 힘으로써 누르고 막 해서 자기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다가 이제 와서 검찰공화국 우려하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신다? 안 교수님. 네. 글쎄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지금 새롭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선별적 기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요. 네. 저 스스로도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민주당 강경파들이 아마 저한테 말을 못 하실 게 저야말로 검찰 탄압을 민주화운동 시절에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의 방식, 비자유주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의적으로 통치하고 권력에 그냥 순종해왔던 검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맹을 맺었던 기존 보수. 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영 대결의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이 결국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선거에서도 그렇고 자기 당의 브랜드만 떨어뜨릴 뿐이에요. 지금 앵커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선별적 기소가 문제라고요. 그러면 선별적 기소를 못하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대배심 얘기를 드리는 게 시민이 검찰의 자의적 그 타이밍과 권력의 눈치 보면서 하는 기소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시민이 대배심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검찰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제기한다든지 검찰 내 감찰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든지 얼마든지 저 같은 진보적인 사람이 봐서도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봐서도 합리적인 개혁안들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검수완박이라는 전무후무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진영의 대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배심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지금 되고요. 이제 검찰 운영에 있어서 시민 참여하는 그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배심 근데 문제도 강제성이 없죠. 만약 이제 만족스러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죠. 하고 있죠. 일부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강제성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다음에 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죠.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엊그제 있었던 얘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 의원님, 한동훈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당선인이 선진 법무행정의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그러니까 선진 법무행정을 추진하는데 한동훈만한 영어 잘하니까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거라면 그 당선인이 그야말로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명했다는 얘기일 테고 그게 아니라면 야당하고 지금 그야말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뭐 앞부분 선진 법무행정 그거는 좀 허언으로 들리고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강대강이다. 근데 말하자면 저희들이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빨리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보려는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우리도 카드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에서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민정수석 했던 조국, 민주당 대표했던 추미애, 그다음에 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떤 당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대로 수사했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왜 문제인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대로. 아니, 제가 그다음에 아니, 지금 잠깐만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하려고 하면 한동훈 아니 누구를 넣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근데 겉으로는 법무부가 이제 민정수석 기능까지 가능하니까. 아니, 민정수석 기능까지 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너무 넘겨서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려고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대통령 최측근 민주당 당적 가졌던 사람은 더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안 돼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계속 임명해 온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제대로 수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안 된다는 논리가 뭔지 내 궁금해요. 조영호님이나 국민의힘에서 예. 저희들이 과거 좀 지금까지 좀 잘못했던 부분들을 좀 베끼고 답습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잘못했다는 거 이렇게 비판받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낫다. 뭐 이렇게 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과거에 보시기에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부분을 잠깐만, 자신들의 지금 잘못한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당성의 근거로 우리 당 되겠어요. 현역 의원 중에 검찰 출신이 많아요. 네. 그 지금 민주당이 아주 하던 많죠. 것처럼 그렇게 임명하면 반발 안 하겠습니까? 주호영 의원님이 되시면 난 반발 안 아니, 하죠. 저는 뭐 적극적으로 인사상을 저도 찬성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간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제대로 된 상권분립이 제 말씀이 되는데 한동훈 그 후보자를 중립적인 인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정치적 상황 아니에요. 그게 실제 그렇거나 자, 제가 알겠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잠깐, 어떤 거에 안 대한 교수님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민정수석 기능까지 지금 법무부로 이관될 뭐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언론들이 나오고 있죠. 공직 검증 기능이 지금 법무부로 간다고 하니까 또 언론에서는 뭐 소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왕수석은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왕장관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장관 하나한테 무슨 왕자까지 붙인다는 얘기도 처음 들을 만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지명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이게 남다르단 말이죠. 근데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을 겨냥해서 야반 도주라는 얘기까지 사용한 거 최근에 일련의 언행들을 안 교수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지명 등등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명 자체도 문제이지만 지명 직후의 발언을 보면서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윤 당선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네. 윤 당선인이 평소에 자신 있게 생각하시는 게 미국의 검찰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미국 검찰 제도는요. 네. 단점도 있지만 굉장히 탁월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예. 근데요. 윤 당선인과 한동훈 내정자에게 본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미국 법무부 매뉴얼을 한번 꼭 들춰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미국 법무부 매뉴얼에는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그건 아하. 당연한 거고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마저도 철저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야반 도주 저 발언해서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은 초당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기관인데 저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언사를 합니까? 물론 한동훈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간 좌천되고 억울한 게 화가 있을지 많이 모르겠어요. 났겠죠. 그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내정자에게 제발 언론에 나오지 마시고 미국 법무부 매뉴얼을 한번 공부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영 대표님 조언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네. 상권력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해오던 중에 그 수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권력이 계속 피박하고 쫓아내서 지금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도록 만들었지. 이분이 특별히 무슨 민주당에 대해서 혹은 중립성을 잃고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피해만 있고 피해자를 오히려 지금 완전히 가해자로 만들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거 보고 이야기를 해라. 절대 민주당 정권이 하던 것처럼 수사하는 사람 다 쫓아보내고 수사 막는 자기 편만 넣어가지고 국민들 뻔히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지뢰 민주당이 겁을 먹고 있다. 그리고
다 복귀해 봅시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쫓겨다닌 억울함으로 싸웠을 뿐이지 무슨 수사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하고 가해한 것이 말씀 있습니까? 잘하셨네.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얘기 나오는 게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계심이죠. 뭐 무섭다기보다 한동훈 또 윤석열, 한동훈 뭐 개인이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백그라운드에 그 큰 대통령 권력을 갖고 한동훈을 내세워서 만약에 행할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 이런 것들이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니까요.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이 뭐 개인적으로 겪은 여러 가지 등등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본인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한 것이 어디서 당했습니까? 법무부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당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현직 검사장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동안 검찰이 그러면 다른 일반 시민들 또는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것을 저질렀는가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알겠습니다. 성찰을 해야 되는데 본인 고통 당한 것만 토로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말하자면 민주당,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될 민주당을 거의 주적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잠깐만요. 되죠. 그 성찰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 검찰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하죠, 같이.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다룰 게 한두 가지 더 남아서 인사청문회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25일인가요? 한덕수 청문회를 시작으로 해서 아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께서는 지금 5년 만에 맞는 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 어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런가요? 아. 지금까지는 여야 간에 텔레비 많이 나오시네요. 합의가 잘 이틀 동안 돼서 25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거부와 관련해서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청문 보고서 아니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박대수 앵커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청문회 안 하겠다는 말은 한동훈하고 토론이 두려워서 논쟁이 두려워서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줄 아니라는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반드시 청문회 하셔서 문제점이 뭔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저희들 걱정이 이 민주당이 178석입니다. 사실은 172석의 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이 172석인데 왜 갑자기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 다 보십시오. 그거 다 아니, 170.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일은 아니고요. 아니 그 아니, 지금 172석인데 안건 조정 행위에 넣는 이유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자꾸 잠깐만. 민주당은요 우회전 깜빡이를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눈에 자, 보이는 그래서 문제예요. 청문회를 아니 그래서 네. 저희들은 흠없는 사람을 첫째 골라야 하겠다.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들이 그 민주당 그 청문회 대상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30몇 건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비판했듯이 우리가 그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제출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정인도 필요한 사람 다 부르자. 만약에 우리가 이 소수 여당인데 네. 자료도 내지 않고 정인도 채택하지 않으면 뭔가 구린 데가 있어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 역할을 해야지 무작정 정부를 후보자를 비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제가 주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전 대표께서 위원장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덕수, 한동훈, 정호영 법무장관, 복지부 장관 후보자 3명 지금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엔 무슨 목표를 한다기보다 다른 분들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철저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네. 다만 지금 드러난 분들 중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는 저희 야당하고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다른 분으로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슬기롭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청문회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교체하기 전에 박범계부터 먼저 교체하셔야 아니 돼요. 그거 어차피 거기는 교체됩니다. 그럼 그리고 자동으로. 지금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짧게 짧게 드리면 네네. 지금 48대 47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지만 100분의 48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100분의 47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나 과다대표되어 있고 피차 과다대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분수를 좀 알고 상대방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절박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예. 인사청문회 얘기 나왔으니까 안병진 교수께 그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는 사람만 뭐 쓴다 뭐 이런 얘기. 능력을 따지다 보니까 통합 안배에는 많이 소홀했다,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있단 말이죠.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글쎄요. 저는 능력에 대해서도 퀘스천 마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썩 잘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21세기가 직면한 상황은 그러니까 저희 학자들도 기존의 교과서를 다 덮고서 새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기후, 불평등, 팬데믹. 이 모든 이슈가 경제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모두이고 그러면 과연 현재의 내정자들이 과연 그런 21세기 뉴노멀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들인지 아하.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진영을 떠나서 이분들이 21세기 한국 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의 토론과 그리고 통합적인 예. 이 문제 해결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그래서 이분들이 이후에 되었을 때 다시 진영으로 빠지거나 예. 윤 대통령에게 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사청문회에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 45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지방선거 얘기도 잠깐 한번 궁금한 거. 서울시장, 민주당은 경기지사 궁금하거든요. 네.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요. 네. 제가 보기엔 당대표 역임한 분인데 또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아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는 또 이런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렇다면 배제할 수가 없겠죠. 전략 지역으로 뭐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도부가 이제 경선으로 할 수도 있고 전략 공천으로 할 영입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좀 자유롭게 영입할 수도 있고. 근데 가능성은 꽤 있어 보인다는 걸로 들리고 또 하나 그건 경기. 김동연 전 후보가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안민석 뭐 단일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실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일화가 어려울 것 그래서 네 같아요. 분의 뭐 경선이 되지 않을까 조정식, 싶습니다. 안민석, 염태영 이렇게 단일화 뭐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예. 네 분 경선. 네. 기존의 경선 룰로도 김동연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앞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국힘은 경기하고 대구시장 정도가 지금 핫한 이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좀 그건 너무 잘 세게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건가?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김은혜 후보가 맹추격하는 것으로 그 오. 추세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쪽에 지금 뭐 조직이나 뭐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고. 윤심이 작용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돕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 전 지역에 출마했다가 지금 대구시장으로 나온 홍준표 후보가 예. 나와 있는 대구시장. 예.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예. 최고.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 사람의 경선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21일, 22일 경선 내려서 23일 날 발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젠가요, 김재원 최고가 심야에 유영하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모르겠네요.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을 거기가 것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지지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영하 전 변호사가 홍준표 후보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도 들리고. 수성 보궐선거. 의뢰 주민등록 전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대구시장에 실패하고 보궐사유가 생기면 그것까지도 감안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1분만 안병진 교수님. 직전에 이 방송 나와가지고 이번 지선은 민주당한테는 대단히 힘든 선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판세.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 측이 저는 훨씬 더 통합적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통합적 잠재력을 갉아먹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게는 생명수 같은 거죠. 다만 과연 민주당이 그 가장 최대의 승부처인 경기도를 이길 수 있을까? 만약 경기도에서 지게 되면 민주당은 경랑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랑은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총선은 더 심각한 경랑이 이어질 겁니다. 향후 정치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게 경기도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자 지선까지도 얘기를 해보니까 오늘 꽤 많이 상당히 알찬 유익한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두 분이 정치권과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이는 너무 호평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차고 아주 유익한 대담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요 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창한 봄날입니다. 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씨니까요. 행복한 휴일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